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기둥의 부피입니다. 각기둥의 부피와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반으로 자르면요.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삼각기둥으로 나누어져요. 보시면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를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삼각기둥으로 나누어지죠. 이때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부피도 똑같이 2분의 1배가 될 거고요. 밑넓이를 생각을 해봐도요. 밑넓이도 똑같이 2분의 1배가 될 거예요. 밑넓이는요. 기둥이나 뿔에서 한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각기둥의 부피는요.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삼각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직육면체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것이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직육면체의 밑넓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이요. 삼각기둥의 밑넓이라는 것을 아까 봤었죠. 그래서 결국 삼각기둥의 부피는요. 삼각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각기둥이 아닌 각기둥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삼각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삼각기둥으로 지금 다 나누어진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각기둥의 부피는요. 나누어진 삼각기둥의 부피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각기둥의 부피는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각기둥의 밑넓이는요. 나누어진 삼각기둥의 밑넓이의 합과 같아요. 보시면 삼각기둥의 밑넓이들의 합과 같기 때문에 각기둥의 부피도 결국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요. 원기둥 속에 꼭 맞게 들어가도록 밑면이 정다각형인 각기둥에서요. 밑면의 변의 수를 늘려나가면요. 각기둥은 원기둥에 가까워지는데요. 원기둥 속에 꼭 맞게 들어가는 밑면이 정다각형인 각기둥이 있어요. 지금 밑면이 정육각형인 각기둥이 있는데요. 이 각기둥에서요. 밑면의 변의 수를요. 계속 늘려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늘려가다 보면은 점점 이 각기둥이요. 원기둥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도요. 각기둥의 부피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기둥의 부피는요. 밑면의 모양과는 상관이 없이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었잖아요. 근데 밑넓이는요. 원의 넓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돼요.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했으면요. 곱하기 높이까지 해서 파이 R 제곱 H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각기둥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각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 모두 다요.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특히 원기둥의 부피에서는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면요. 밑넓이가요. 파이 R 제곱이 돼서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한 것이 원기둥의 부피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